컴퓨터 다 켜시고요. 문자열에 특정 문자열인데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계산하는 방법, 계산하는 것을 여기 앞에 보면 이런 방법을 써서 계산했었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클래스 하나 만들면서 메인을 갖는 클래스를 만드세요. 클래스 이름은 중요하진 않고요. 프린트 폈지. 캐릭터 프리퀀시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계산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그 노트에 있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지금 출력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애플에 P가 몇 개 더 있어? 2개요. 그렇죠? 2가 출력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코드를 하나 짜시면 돼요. 근데 수업 그 노트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무식한 방법이라도 한번 짜보세요. 무식하다기보다는 뭐죠? 그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한번 짜보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방법으로 짜려면 어떻게 짜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자씩 보면서 그 문자가 찾고자 하는 문자인지 아닌지 보고, 그 문자가 찾고자 하는 문자이면 뭐 변수 하나를 둬서 그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하고 하나씩 증가시키고 나중에 그 변수 값을 반환하면 되죠. 그렇죠? 그 알고리즘은 어려운 알고리즘 아니죠? 그렇게 앞으로 한번 최소한 그렇게 좀 짜보겠습니다. 포문을 쓴다. 그럼 i는 0부터 어디까지 가는데요? 그렇죠? s.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죠. 개별 문자는 어떻게 갖고 와요? s. 개별 문자 s. 캐릭터 add 하면 개별 문자를 하나하나씩 볼 수 있죠. 캐릭터 add I. 너무 넣어야지. 왜 I 플러스 플러스야? 어?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적었어. 돌려봐요. 2 나오나? 다 짰어? 다 짰으면 원본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이게 좀 중요했어요. 영이 그 다음에 1, 2 어디까지 가요? 2 나옵니다. 왜 n이랑 비교해? 왜 여기서 n이랑 비교해? 얘랑 뭐랑 비교해? 아니, 그치. 왜 n이랑 비교해? 이 정도는 짜야 돼요. 이 정도는 못 짜면 상당히 본인 프로그래밍 능력이 문제가 약간 있는. 그건 말고. 옆 사람 왜안 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 빈도를 계산해야 되죠. 그럼 빈도 값을 가지고 있을 변수를 하나 선언해 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int count? 좋다. 뭘로 초기화해? 0. 됐어요. for문 쓰기로 했으니까 int는 i = 0부터 i는 어디까지? s.length i는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죠. 문자 하나씩을 봐야 되겠죠. s. 문자 하나씩 보여야 되니까 캐릭터 at i 얘가 뭐랑 같아요? ch랑 같으면 뭐래? 플러스 count return 뭘 리턴해? count. 이 정도 안 되면 저한테 개인 레슨 좀 받아봐라. 이 정도가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안 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방법은 이해된 거죠?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C에서 뭐 이런 거 짰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말고 뭐 SI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죠, 그쵸? 어? 옛날 C에서 뭐 짰으면 S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짰겠지, 그치? C 뿌리면 저게 제정이 돼 있을 테니까, 그쵸? 근데 이제 자바는 저렇게 뭔가 연산자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그걸 해주는 메소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메소드는 개별 문자를 접근할 때 쓰는 메소드인 캐릭터 add, 그리고 이 문자의 길이를 아는 s.length. 예전에는 보통 여기다가 C에서는 화염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ch가 0, 그 널 문자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말고 혹시 replace라는 메소드 아까 설명드렸죠? replac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replace를 갖고 문자 빈도를 계산한다. 방법 누가 말해줬어요? replace 갖고 어떻게 하면 될까? 코딩하라는 게 아니라 방법만. replac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거를 짠다. replace는 뭔가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 뭔가를 다른 걸로 바꿔서 빈도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어요? 혹시? replace를 이용해서 한다. replace. 어떻게 하면 될까? replace를 이용해서 똑같은 문제를 푼다. 어떻게 하면 될까? 혹시 아이디어 없어요? replace. 아이디어. replace. 어떻게 하면 될까? replace를 이용해서 해당 등장하는 문자를 제거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빈도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렌스를 빼줘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렌스가 있고 그 replace를 통해서 내가 등장하는 그 문자들을 다 제거를 해. 제거를 하고 그럼 제거된 문자열이 나오죠. 그러면 그 문자열의 길이와 원래 길이를 빼면 뭐가 나와? 빈도수가 나오죠. 그렇죠?
replace를 하는데 이 replace는 복잡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old 캐릭터를 new 캐릭터로 바꾼다. 캐릭터를 하나 바꿔서는 해결되지가 않고요. 요 두 번째 거 어떤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꾸면 해결이 돼. 어떻게 할까요? 문자열을 이용하면 윈도우스 문자열을 써서 replace를 하는데 new 캐릭터가 아니라 두 번째 건데 문자열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야 될까? 여기에 뭘로 바꾸면 될까? 제거될까? 널 문자? 널 문자 말고 뭘로 바꿀까? 그 정수를 문자열로 바꿀 때 뭐에다 더해요? 빈 문자열에다 더하죠. 그러면 특정한 등장하는 문자열을 빈 문자열로 바꾸면 제거돼요? 안 돼요? 네?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빈 문자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ch 넣으면 안 되고 ch를 하게 되면 요게 이해돼요? ch를 문자열로 바꾸면 뭐 a면은 a라는 문자열로 바뀌는 거죠. a가. 그렇죠? 얘를 빈 문자열로 바뀌면 a는 다 어떻게 돼? 제거되는 거죠. 그러면 return 값은 어떻게 돼? return 뭘 해야 돼? 누가 좀 얘기를 해줘요. return? 뭐에서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s.length에서 뭘 빼줘? temp.length를 빼면 이 나왔어요. 실제 여기서 템프 값을 한번 찍어 보셔도 템프 값을 한번 찍어 볼까요? 찍으면 ALE가 나오죠. PP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길이가 5고 새로 만들어낸 길이가 3이니까 빼면 어떻게 돼? 2가 나오죠. 개수 나오죠. 이게 그 어떤 부분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책이야? 자료구조. 예를 들면 이런 책이 있다. 이 책을 몽땅 갖고 있어요. 문자열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책의 자료구조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방법 쓰면. 이 전체 문자열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 구조가 이 책에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쵸? 이 책에서 replace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다 지워. 다 지우면 원래 길이와 자료 구조를 다 지운 거를 뺀 다음에 거기서 뭘 해야 돼? 다시 자료 구조의 길이만큼 나눠주면 자료 구조가 몇 번 등장했는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우리가 문자를 갖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할 때 그 안에 문자를 어떻게 바꿔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replace라고 하는 거를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짜도 별 문제가 없지만 보다 더 좀 쉽게 짤 수가 있습니다. replace라는 건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가볼게요. 뭘 하냐면
모음의 개수. 모음의 개수를 이거 이렇게 출력하면 얘도 몇이 출력해야 돼? 이 값이 뭐 해야 돼? count number of outs에서 F에 있는 모음의 개수는 모음이 뭐예요? A, E, I, O, U죠? 그러면 몇이 나와요? 2가 돼야 되죠? 그거를 여기서 짜보세요. 모음의 개수를 계산해라. 이 문자열에 등장하는 모음의 개수를 짜봐라. 얘를 이용하면 쉽죠? 얘를 조금만 응용하면. 하나 가르쳐 줬으니까. 요거는 좀 더 빠르게, 아까 못했던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응? 효율적인 방법을 못하더라도 요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금방 요걸 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싹 복사해서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그쵸? 되죠? 조금만 수정하면. 자바에서는 그거 안 돼. 아, 진짜요? s.character at i를 써야 돼요. 배열 연산자 갖고는 안 돼요. 그거 왜 줬어? 그냥 A 쓰면 될까? 그렇게? A 문자, 그치? 5와 짝대기 2개. 이렇게 짜신 분.
짰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코드의 문제점. 이 코드의 문제점 말해 주실 수. 이 코드의 문제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슨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 있나? 0 반환.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하나도 없다는 거? 이 문자열이 들어와, 폼은 아예 안 나와요. 렌스가 0이니까. 뭐가 문제일까? 저 코드 점이 그쵸? 대소문자를 안 따져주는 거죠, 저거는. 다 소문자일 경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줄 때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의해서 주는 경우도 나중에 여러분들 같은 걸 해보면 모음을 계산해라 짜놓으면 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하려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그냥 다 대문자 바꿔보는 다 바꾼다. 문자로 바꾸는 문자로 두 가지 방법. 방금 요 학생이 말한 거는 저 스트링 S를 대문자면 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예를 들면 S는 S.to lowercase. 이렇게 하면 이제는 문제 없죠.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s.character@i가 계속 호출되죠. 그렇죠? 저것도 좀 보기가 아니면 함수 호출이라는 개수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저게 반복되죠. 반복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밖으로 빼면 되죠. 아까 연산이 반복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요 문자를 캐릭터에서 요 캐릭터를 소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C는 그러니까 아까 전체를 바꿔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개별적으로 바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접근한 방법이 뭐 바꾸는데 아마 이것도 깔끔한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아까는 요 각각마다 어떻게 했어요? s.character@을 불렀죠. 아까 수업 시간에 제가 그 연산할 때 똑같은 연산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거를 한번 먼저 계산해 놓고 하라는 거죠. 함수 호출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똑같은 거면 한 번만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대신에 늘 그럴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 더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고,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여기 뭐야?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은 C를 A랑 C를 I랑 이렇게 비교했죠?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C를 A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면, 제 말이 이상한가?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될까? A, I, O, U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저걸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소드, 문자열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쓰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을까요? A, E, I, O, U. 아까는 C를 A인지, I인지, O인지, U인지 봤는데 거꾸로 우리가 봐야 되는 A, E, I, O, U를 다 모아서 문자열을 만들어 놓고 C가 어떻게 돼야 돼? C가 어디에 있어야 돼? A, I, O, U라는 문자열 안에 등장해야 되죠. 어떤 문자가 어떤 문자에 등장하는지 보는 메소드가 뭐라고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 문자 빈도수 계산하는 거 수업 시간에 있는 거는 어떤 메소드 쓰고 있어요? 인덱스 오브 쓰고 있죠? 그러면 인덱스 오브 C 얘가 뭐가 돼야 돼? 어떨 때 카운트를 올려야 돼? 등장하면 올리는 거죠. 오케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야? 이 문자가 A, I, O, U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등장하면 0, 1, 2, 3, 4 중에 한 값을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는 아마 예전에 C나 C++ 썼을 때는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원래 이런 식으로 C가 A인지 이렇게 C를 기준으로 뭔가 생각하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다. 그러면 걔네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지 보는 거죠. C를.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모음일 수도 있고 혹시 뭐 A, B, C 세 개 그 문자들이 몇 개씩 등장하는지 보면 A, B, C라는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가 A, B, C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죠. 이렇게. 인덱스 오브. 그리고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인덱스 오브 말고 하나 더 소개를 하면 그 노트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contains라는 게 있어요. contains.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근데 이 contains는 문자열을 기본으로 써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자라고 하더라도 문자열을 플러스 빈 문자열 하면 뭐가 돼요? 문자열이 되죠.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에 보면 문자를 갖고 인자가 문자인 경우도 많지만 인자가 문자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contains. 그러면 부분 문자열이 등장하냐 안 되냐 할 때 물어볼 때 인덱스 오브라는 것도 있고 contains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C 더하기 그러면 A라는 문자열이 A, E, I, O, U에 있냐 없냐? 있죠. 있으면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contains, index of.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조금 잘 못하면 이 정도는 좀 최소한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보면서 아까 처음보다 이렇게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거는 좀 더 공부하면 잘 되고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많이 해보면서 내 코드, 내가 저런 코드를 한 번도 안 보면 저게 가능한지조차 내 머릿속으로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짠 코드들을 보면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한번 느끼면 내가 비슷한 문제를 만나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제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A, E, I, O, U를 모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예제를 통해서 문자를 배웠으니까 이런 리플레이스 하는 거, 리플레이스를 해가지고 길이를 가지고 뭔가 통계치를 내는 방법, 그런 거 많이 써요. 문제들 보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 때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자, 영문자 처리할 때는 대소문자를 조금 늘 문제 주어져 있든 안 주어져 있든 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대소문자도 다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옛날 방식보다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도 한번 문자열이니까 자바에서는 문자열 자체가 객체가 돼서 뭐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이거는 좀 심각한 개인 레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되는데 그 다음 단계들이 안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 되고 많은 코드를 보면서 이제 좀 더 개선된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요 남은 슬라이드 몇 가지 좀 설명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는 이제 8개의 원시 타입이 있는데 이 원시 타입을 때로는 객체로 바꿔서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자바 랭에 있는 래퍼라는 클래스를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래퍼 클래스의 이름은 원시 타입 이름의 앞에 이름만 대문자로 바꾼 겁니다. 단 두 가지가 그렇게 안 돼 있죠. 원래는 int는 그냥 int만 쓰는데 래퍼 클래스는 인테저라고 다 쓰고요. 캐릭터도 원래 char만 쓰는데 풀네임 써요. 그래서 두 개 빼고는 앞에 문자만 대문자로 바꾼 것이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꿀 때 쓰는 래퍼 클래스다. 근데 이 래퍼 클래스는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꿀 때도 많이 활용하지만 거기에 되게 유용한 메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또 상수들도 많이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 정수값, 최소 정수값도 다 여기에 선언되어 있죠. integer, maxint, minint 뭐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원시 타입을 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원시 타입 더하기 빈 문자요. 그렇죠? 빈 문자를 더하는 거 많이 써요. 아까 C를 빈 문자열로 바꾸는 것도 많이 했었죠. 근데 거꾸로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꾸는 거는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소드들이 어디에 있냐면 각 래퍼 클래스에 파스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스 더블 같은 데다가 문자를 주면 얘를 분석해서 얘를 부동소수, 얘를 정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pass int, pass double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하는 건데 입출력하는 건 거의 알고 계시는데 printf에 관련해서 C와 다른 점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printf 그래서 설명드리면 요거 갖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미 우리가 써봤는데 쉼표라는 게 있죠. C에는 없죠, 이거. 이 쉼표 언제 써? 세 자리 숫자마다 콤마를 찍고 싶으면 %, D 쓰면 되죠. 그래서 요 콤마가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 특히 뭐 통화 같은 금액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프린트F 안에 여기 제어 문자열인데 여기에 퍼센트가 4개 등장하면 여기 몇 개 등장해야 돼? 4개 등장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자바는 여기에 그 숫자 달러라는 걸 써서 내가 몇 번째 걸 요 위치에다 쓰겠다라는 걸 지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스타, 1스타, 2스타, 2스타니까 1스타는 첫 번째 거, 얘도 첫 번째 거 갖고 출력하고 얘는 두 번째 거, 얘는 두 번째 거. 즉 여기는 4개인데 값은 2개만 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값의 개수랑 여기 있는 개수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한 가지 그 자바랑 그 C의 printf랑 다른 점이다. 뭐 이걸 많이 쓸 일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똑같은 값을 같은 줄에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기에도 n, 뒤에도 또 n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인자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조금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printf도 세 종류가 있죠. printf, fprintf, sprintf가 있어요. printf는 어디다 출력하는 거야? 화면에. fprintf는 파일에. 그리고 sprintf는 출력하는 것을 문자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도 우리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걸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 문자열을 어딘가에 저장, 뭐 DB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웹페이지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string.format입니다. string.format. 이게 printf랑 똑같아요. 그래서 printf 문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복잡하게 형식화된 출력을 하는데 그 결과는 문자열로 유지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요걸 또 써놓은 거는 이 예제에서는 그 10이라는 정수값을 문자열로 바꾼 거죠. 근데 이 10이라는 정수를 문자열로 바꿀 때는 이것보다는 이게 제일 더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sprintf는 요걸 쓴다. string.format이라는 거. 저거는 나중에 객체에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우리가 콘솔 쓰다가도 가끔 이제 그 GUI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GUI에서 제공하는 기본 다이얼로그 등을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이제 스윙에 있는 기본 다이얼로그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w input 다이얼로그, show message 다이얼로그 이런 걸 하면은 아주 간단한 대화창들이 떠서 데이터를 출력하고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거를 쓸 때에는 여기에 입력되는 건 내가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면 10을 입력하겠죠. 근데 확인을 누르면 나오는 값은 정수가 아니라 항상 얘는 뭘 줘요? 문자열로 줍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내가 문자열이 아닌 타입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문자열을 내가 원하는 원시 타입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 바꿔줄 때에는 parseInt, parseDouble와 같은 그 래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활용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입력받을 때는 이제 그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많이 쓰고, 이 스캐너는 이제 파일 처리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파일 처리할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보드 입력할 땐 여기다 뭘 써요? system.in. 근데 파일에서 입력받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 이진 파일은 아니라 텍스트 파일 처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의 차이는 아시죠? 텍스트 파일은 그 메모장 같은 걸로 띄우면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메모장을 띄웠을 때 다 깨지면 그거는 텍스트 파일은 아니고요. 이진 파일, 바이너리 파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스캐너는 어떤 입력한다? 버퍼 입력을 해요. 스캔F도 마찬가지고요. 버퍼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ACM, ICPC 같은 문제 풀 때 테스트 케이스가 5, 그 다음에 5개 돼서 막 줘요. 그러면 개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N, 정수 4개에서 4개를 입력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나는 4 엔터, 마이클 엔터, 피터 엔터, 사이먼 엔터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내가 n을 취하고 나면 버퍼에는 아직 그 줄 바꾼 문자는 빼내지 않은 상태로 버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next line을 달라 그러면 그 next line은 어디까지 읽어요? 줄 바꾼 문자를 만날 때까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코딩하면 4하고 S1은 마이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죠? 빈 문자열만 되죠. 줄 바꾼 문자는 버리니까, 취해서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버퍼 입출력을 한다. 버퍼에는 우리가 친 모든 것이 들어간다. 친 모든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1, 2, 3 이런 거 말고도 스페이스나 리턴, 키보드 친 그 값들도 버퍼에는 들어가죠. 그것들을 내가 건너뛰든 제외하든 하지 않으면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게 처리가 되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여기서 next line을 그냥 한번 더 불러주면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면 next int 한 다음에 next line을 바로 해서 S1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next line을 한번 불러서 그 줄바꿈 문자를 버퍼에서 없애주면 돼요. 그 다음부터 S1 입력하면 마이클, 피터, 사이먼, 존 계속 맞게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버퍼 단위로 처리한다. 그거를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개 원시 타입 중에 이제 안 본 게 문자랑 그 불련 타입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문자 타입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거는 캐릭터 타입이 아스키 코드죠. C도 그렇고 C++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스키 코드예요. 물론 C++ 가면 W 캐릭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기본적인 캐릭터는 1바이트로 옛날 거랑 호환하기 위해서 여전히 1바이트입니다. 근데 자바는 2바이트 유니코드를 쓰고요. 유니코드를 직접 내가 쓸 때에는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역/u를 써서 2바이트를 써줍니다. 9929 헥사로 이렇게 그래서 코드를 써줄 수 있고요.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아시죠? 요거는 문자, 요거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와 관련해서 아까 처리할 때 제가 전체를 바꾸는 거 말고 문자 하나씩을 소문자, 대문자 바꿀 때 이제 하는데 이 래퍼 클래스에 이런 아주 좋은 문자들, 좋은 메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to lowercase digit. digit은 0, 1, 2, 3, 4를 0, 1 그런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죠. 여기 레딕스에는 보통 뭘 쓰면 될까? 10진수 쓰니까 10 쓰면 되죠, 보통. 그래서 여기에 0 문자면 0을 줄 테고 1이면 1 줄 거고 그럴 거예요. digit, letter로 digit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숫자와 우리가 이제 공백 문자나 점이나 뭐 따옴표 이런 걸 다 제거하고 문자들만 보려면 이게 레터 디지트가 아니면 스킵하고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단 지금 이게 가정이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프랑스어나 뭐 우크라이나어 뭐 이상한 나라의 언어를 처리할 일은 없겠지만 이것은 영문자일 때만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영문자가 아닐 때에는 이렇게 동작을 안 합니다. 대문자라는 개념이 없는 언어도 많죠. 우리나라 언어에 대문자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쓰고 있는 로컬 언어가 지금 뭐냐에 따라서 다 동작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우리는 주로 한글 아니면 영문자를 처리하니까 신경을 안 써줘도 될 거고요. 불련 타입은 true, false로 되는 거고요. 이 불련 변수의 값에 따라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지 이렇게는 안 하죠. 이렇게 코딩을 하면은 좀 잘못 짜는 거예요. 한 번 더 갖고 와서 또 true를 true랑 비교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가 true면 하는 거고 얘가 false면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고 요 경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할 때는 얘에 따라서 true, false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이 값 자체를 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 때도 C에서는 이렇게 안 짜겠죠. C에서는 어떻게 짜? 요게 없겠죠. C에서는.
왜? C에서는 조건식의 결과값이 int죠. C에는 불리언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C에서는 조건식이 다 무슨 타입으로 처리가 돼요? 정수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0이면 false, 0 이외에는 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C에서 짠다 그러면 여기가 int가 되겠고 얘는 없어도 필요 없는 거죠. 응? 그렇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바는 불리언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식들이 항상 뭘로 평가돼야 되냐면 true 아닌 false, 불리언 타입으로 평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반드시 요게 있어야 돼요. 이건 왜 써놨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